자, 이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을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트 A는 얘는 쉽게 말해서 몇 바이트? 4바이트죠. 그죠?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얘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일종의 계획서입니다. 나는 A라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4바이트를 할당하겠다라는 거지, 이거 자체로 4바이트가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바이트가 생겨나는 거는 여러분들 F5 딱 눌러야지 4바이트가 딱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겨나서. 그래서 얘는 4바이트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획서예요. 계획서. 이해되시죠? 이런 거라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콘서트를 해요. 콘서트. 그래요. 어떤 콘서트가 특정한, 그래. 싸이 요번에 이제 워터 뭐야? 콘서트 열었잖아요. 그죠? 싸이가 콘서트를 열었을 때 맨 처음에 뭘 할까요? 땅을 빌려요. 그죠? 그냥 땅을 빌린다. 그 다음에 땅을 빌린 다음에 공연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 걸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요 뒤에 거 공연을 하는 게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땅도 없는데 공연 먼저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땅을 먼저 빌려야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4평짜리 땅을 빌린 다음에 실행을 한다. 그게 바로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고서 실행을 해야지 실행을 하고 나서 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콘서트를 하기 전에 땅을 먼저 빌린 다음에 공연을 진행하죠. 그런 것처럼 얘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체제한테 파악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네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얘 보고 4바이트가 필요하겠구나. 4평짜리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는 때는 컴파일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공연을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의자를 놓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미 의자에 착석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램을 관리하는데 뭐 4기가 또는 적게는 4기가 8기가 뭐 이런 식으로 램의 종류가 좀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실행해보고 필요한 만큼만 의자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안 된다 했죠? 실행하면 상황에 맞게 내가 의자를 더 깔고 더 깔고 더 깔고 하면 되는데 왜 항상 메모리 사전 신고 제도라는 게 있을까요? 사전 신고 제도라는 미리 메모리가 얼마 필요한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시연화가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메모리는 뭐예요? 메모리는 넉넉한 거예요? 아니에요.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실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많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느리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건 왜 그래요? 램이 4기가, 8기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왜 도대체 프로그램이 느릴까? 단순해요. 그냥 프로그램 많아서 그래요.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계를 무시하고 뛰어넘어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컴퓨터 버벅이거나 틱하고 끊긴단 말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킨다는 게 뭐예요? 일단 4기가 메모리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1기가를 쓴다는 얘기죠. 왜? 운영체제가 필요한 그 공간,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운영체제 자체가 없으면 컴퓨터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지도 않아요. 운영체제 없으면 뭐 윈도우라든지 맥이라든지 뭐 리눅스라든지 그런 운영체제 없으면 컴퓨터 사용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체제 자체를 돌리기 위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 까신 분들은 뭐 예를 스팀이나 에픽 게임즈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뭐 게임창이 열리죠. 게임을 실행하지 않아도 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실행돼야 되고 뭐 기타 뭐 다른 이제 뭐 실행돼야 되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운영체제도 그 중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숨 쉬는데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 있는 것처럼 메모리상에서 운영체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4기가에서 1기가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켜요? 구글 크롬도 키고 롤도 키고 뭐 다른 프로그램도 키고 음악 프로그램이 깔려있으면 음악 프로그램도 킬 테고 그죠? 그럼 메모리를 금방 쓸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작업관리자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작업관리자 여는 방법 알죠? 컨트롤 알트 시프트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면 열립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크롬을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크롬을 많이 켰단 말이에요. 크롬 의외로 많이 잡아먹지 않나요? 지금 그죠? 크롬이 의외로 많이 커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좀 큽니다. 난이도가 아니라 메모리가 좀 커요. 자, 그러면 컴퓨터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 해가지고 프로세스라는 건 뭐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죠. 그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이러스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내가 실행하지 않아도 바이러스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하는데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열기 전에 카카오톡 알림 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런 거를 일일이 따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램은 한정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돌아간다 해볼게요. 그러면 프로그램만 다 따지면 4기가를 넘어요. 그래서 램이 선택하는 방식이 뭐다? C분할을 쓴다 했죠. 그러니까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 총량이 10기가를 넘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램의 기간은 4기가밖에 안 된다? 그러면 C분할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그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그 램에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C분할 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지금 보면 왔다 갔다 하죠, 얘가. 그쵸? 이게 왜 그렇다? 램에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C분할이라는 걸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4기가밖에 없는데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이제 4기가를 넘는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건 사실 컴퓨터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실행됐다가 멈췄다가 그걸 주기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마치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무튼 그만큼 정말 빡세게 관리해야 되는 곳이 바로 메모리다. 그러니까 이제 1바이트를 아끼려고 발악하는 그런 곳이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느 날 운영체제, 메모리를 관리하는 운영체제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이런 애가 딱 찾아왔어요. 그럼 운영체제가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줘. 그러니까 다 해. 내가 커버 쳐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운영체제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아주 냉정한 애예요. 야, 너 지금 프로그램 실행하려면 몇 바이트 필요한지 확실하게 말해. 그러면 이 녀석은 몇 바이트 달라고 운영체제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4바이트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그쵸? 8바이트 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요? 그쵸? 이렇게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int AR 3이라는 녀석이 들어왔어요. 얘만 볼게요. 이 녀석만.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예요? AR을 제외하고 그쵸? 12바이트를 달라고 하겠죠. 누구한테? 운영체제한테. 자,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한테 이제 측정 가능한 메모리를 해가지고 뭐 일단 8바이트까지 하게 되면 20바이트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20바이트를 일단 줬어요.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에요. 근데 실행하는 와중에 20바이트를 넘겼었다? 그게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거를 운영체제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거 메모리 넘어섰네? 그런 거 아직 안 한다 이거. 운영체제는 뭐라 한다? 야, 너가 지금 더 필요하면 미리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뒤늦게 와서 그런 말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갑자기 12바이트 달라 했다가 20바이트 달라 했다가 30바이트 달라 할걸 이렇게 후회할까요? 후회하겠죠 당연히. 그죠? 사실 뭐 얘가 후회한다기보다는 개발자가 후회하겠죠. 개발자가 코드를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우리가 용돈을 받아요. 그러면 이번 달 10만원 필요해가지고 10만원 받았는데 쓰고 보니까 더 필요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더 달라 할걸 후회를 해야 안 해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생각은 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한다? 딱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야, 너가 필요할 때 딱 한 번만 줄게.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창기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넉넉하게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만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숫자 몇 개 저장 가능해요? 숫자 50개 저장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메모리를 쓸 수 있어서 인트 5000 이러면 2만 바이트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거의 단점이 뭐예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안 돌아갈까요? 아니요. 프로그램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돈 많은 게 문제가 돼요? 아니죠. 땅이 넓은 게 문제 돼요? 아니죠. 늘 좁은 게 문제지 넓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 짜면 안 되냐? 어떤 사람은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숫자 나는 2개 저장할 건데 근데 마법처럼 2개만 잡히는 거예요? 아니죠. 무조건 5,000개 잡히는 거예요. 5,000개. 그럼 이렇게 하면 5,000개 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야, 나는 숫자 2개만 저장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썼는데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지? 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얘만 실행하면 컴퓨터가 느려지니까. 그래서 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정적 할당의 한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인트 사이즈라는 걸 만들고 프린트프에서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하기 너무 싫으니까 고객한테 숫자 몇 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스캔F 해가지고 %d 그 다음에 사이즈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즈 이렇게 쓰면 이거 왜 안 된다고요? 자, 내가 이렇게 쓰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나 좀 천천히인데? 그러니까 고객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5,000개 썼다 고객 막 니즈 파악해가지고 5,000개 썼다가 10,000개 썼다가 막 100개 썼다가 2개 썼다가 할 수는 있지만 귀찮죠. 그죠? 언제 개발자가 그렇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맡기는 거죠. 고객이 예를 들어 4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5를 입력했다 해봅시다. 그럼 5를 입력하면 5 들어오겠죠. 그럼 4, 5, 20. 20바이트 딱 고객한테만 주면 되겠네? 왜냐면 그러면 고객이 쓰는 거에 맞게 메모리를 사용하면 되니까 굉장히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전화 와요. 2,000개 저장하려는데 갑자기 이거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2,000개 저장하는데 안 되는 건 우리 책임인가요? 아니죠. 우리 고객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고객이 2,000개 입력하면 그거에 맞게 메모리 할당될 거 아니에요. 그 고객한테. 그죠? 이게 된다고 치면.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짜서 배포를 했을 때 그건 우린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고객한테 컴퓨터 좀 성능 좋은 걸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걸로 바꾸세요.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단 이게 실행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계세요. 왜요?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면 사이즈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만약에 5 입력했다? 5가 된다? 하면 20바이트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말했죠. 운영체제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이런 애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운영체제는 메모리를 관리를 굉장히 빡세게 해야 하는데 메인 함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바이트 줄까? 장장만에 있다가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고객이 큰 숫자 입력하면 뭐예요? 사실 그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이 작은 수 입력할지 큰 숫자 입력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녀석이 몇 바이트 사용할지는 실행 전에 알면 말록 같은 거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란 값은 실행 전이에요? 실행 후에요? 실행 후에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이 콘서트를 하는데 자, 체육 콘서트장을 빌리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몇 명이 오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지만 그런데 그걸 대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미리 온라인 예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매진됐다 뭐했다 얘기 나오잖아요. 조사를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맞춰서 대충 때려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싸이가 콘서트 하는데 표가 예상외로 예매가 안 됐어요. 콘서트장은 막 장충체육관 이만한 거 이따시만한 거 빌려놨는데 10명 온대요. 그러면 콘서트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적자나니까. 그러면 이제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어쨌든 근데 미리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고객이 당장 다음날 이 메모리 공간 필요한 건데 갑자기 그 전날 예를 들어 1000 입력했어요. 4000바이트 땡겨와야 된대요. 그러면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 다 스택 지역에서 메모리 할당받잖아요. 무조건 지역 변수는. 근데 스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전 신고 제도, 즉 메모리가 얼마 필요한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안 되는데 얘를 제가 줄여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 정도는 컴퓨터가 예측하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라고요? 실행해봐야 한다. 실행해봐야 컴퓨터가 사이즈의 값이 100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ARR은 일단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 사이즈는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럼 배열은 몇 바이트 이게 된다고 치면? 400바이트겠죠. 그죠? 된다고 치면 안 되지만. 그러면 412바이트라는 게 총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게 될 리가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이즈가 100이니까 이거 미리 견적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실행을 해봐야지만 사이즈라는 값이 100이라는 게 그때서야 결정이 된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실행해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자, 컴퓨터는 미리 해보는 게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딜레마를 아시겠죠? 우리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메모리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점이 언제다? 실행 도중이기 때문에. 그죠? 메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역 변수들, 이런 건 스택 지역에 놓기 때문에 스택 지역은 메모리 사전 신고 제도, 즉 빡빡하게 굴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운영체제고 여러분들 메인 함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겠죠. 여러분들 몇 바이트 필요해? 메인 함수예요. 대답할 수 있어? 없다? 없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대답할 수 있겠죠. 4바이트 ARR 8바이트에 인트 100개니까 400, 그렇죠? 412바이트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4바이트인 건 알지만 사이즈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실행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실제로 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너 실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C 언어에서 문법적으로 이걸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실행 도중에 쓰고 싶으면, 내가 이게 되고 싶으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말록을 쓴다. 사이즈 오프해서 인트 곱하기 예를 들어서 사이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지금 값이 나오진 않았지만 스캔프에서 입력 받으면 여기 들어와서 그만큼의 공간을 할당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숫자 결정하는 거, 말록 같은 경우 숫자 결정이 언제 결정된다? 실행 도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나온 게 바로 동적 할당이고 신형 카드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적 할당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적 할당을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동적 할당이 무조건 좋은 거다? 그건 또 아니라 했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